뚜렷한 추상에 해당이 된다. 이러면 얼마나 수령 가능해요? 그분은 5%에 해당된 원래는 예. 손바닥 크기를 표준을 80으로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40제곱센티미터가 돼야지 뚜렷한 네. 추상으로 15%가 나가는데 그분은 손바닥이 너무 작으셔서 보면 약관 규정에 보면 환자의 손바닥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은 5%가 아닌 15%가 나가서 추가에 10%를 더 받으셨어요. 와우. 손바닥 작은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많이 좋죠. 많이 좋습니다. 손 큰 게 안 좋은 거네요. 손바닥 크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 부작용도 네, 받으시고요. 쌍꺼풀 수술로 인해서 왜 너무 땡겨갖고 왜 그 눈이 덜 감기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예, 안 감았을 그런 분들에 때. 대해서도 성형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실 생각을 못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상해 약관에 보면 성형수술 후유증은 안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애보험금을 눈은 양측이 있는 부위, 눈, 귀, 팔, 다리는 좌우가 다른 신체 부위거든요. 왼쪽 5%, 오른쪽 5%에서 10% 청구 가능합니다. 네. 네. 또 하나씩 우리 써머리. 네, 양악 수술 부작용 말씀하셨고요. 자궁경부 로봇 수술 후 방광의 기능을 상실한 사례, 뭐 이런 경우 또 얘기하셨나요?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행을 물어봐야지. 말씀하실 수 있게. 양악 수술 부작용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때도 뭐 장애 수술 네. 받다면서요? 양악 수술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양악 수술을 요새는 이제 보통 수술을 할 때 동의서를 써요. 근데 한동안 몇 년 전에 아주 열풍이 불 때는 너도 나도 할 때는 그냥 일반 성형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했는데 그 중에 아주 개 중에 아주 소수기는 하지만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무디킹 같은 데서 먹는 그런 굵은 빨대 있죠. 음식을 뭐든지 갈아 드셔야 돼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걸로 빨대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 장애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40%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40%에 해당되는 장애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원생현님은 어떤 부분이 기억나요? 자궁 경부암 로봇 수술하고 나서 방광 기능을 네. 아예 상실했을 때 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재해장애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뭔가 외부로부터 충격이 있어야지만 재해다. 네. 사고가 있어야지 재해다 하는데 생명보험의 약관의 장애 항목에 보면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처치 후에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재해로 인정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자궁암 그분은 자궁암 수술을 하실 때 로봇 수술을 하셨는데 암은 제거가 잘 되셨어요. 네. 근데 이 로봇이 돌면서 방광으로 가는 신경을 하나 잘못 건드렸어요. 소변 마려운 느낌이 없으세요. 그래서 시계를 보고 항상 화장실을 가셔야 되고 저녁에 맥주라도 한잔 하고 주무시면 아침에 영락없이 이불 빨래를 해야 돼요. 기저귀해야 되네. 왜냐하면 소변 마려운 느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장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원인이 질병이었더라도 처치 당시에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면 걔는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이게 이제 Y83, Y84 코드라고 네, 맞습니다.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거에 대한 코드가 네. 네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럼. 설계사분들은 의사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그래야 좀 어제 상담하는데 고객이 그러시더라고. 예.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의사 같으세요? 제가 좀 통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죠. 또 양측 난소를 제거했을 때는 또 어떻게? 자궁암이라든가 난소 쪽이나 난관 쪽에 왜 종양이 있어서 양측 난소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걔가 50% 장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5%? 네. 생명보험 회사에서 파는 모든 상품은 다 납입 면제예요. 근데 우리는 왠지 50% 이상이면 종신보험만 납입 면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상해하고 난소 제거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납입 면제. 생명보험 약관에 주계약 약관에 보면 재해이거나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서 5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면 보험료 납입 면제 된다고 했으니 상해보험도 납입 면제. 암하고 양측 난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도 납입 면제. 하다못해 치아보험도 납입 면제. 가입을 생명보험에 했다면 50% 이상이면 납입 면제. 치매보험 드신 분 치매보험도 납입 면제. 걔도 50% 이상이면 납입 면제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단 이 난소 제거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판례 삼성에서 소송을 걸어서 삼성이 승소한 사건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치료 목적으로 난소를 제거하지 않고 예방 목적으로 제거하는 안젤리나 졸리. 그러니까 예방 목적으로 난소를 어. 제거했을 경우는 예. 50% 장애 상태라 하더라도 그걸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난소 제거할 때 무조건 난소 제거하면 50%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판례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보상 절차도 그냥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다라고 막 잘못 얘기하면 고객이 된다고 해놓고 왜 안 되냐 이렇게 민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하는 추이, 판례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서 좀 정확하게. 그래서 제 고객도 전화 와가지고 이게 와이프가 난소 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죠.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냐 해서 만약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은 괜찮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걸 처음부터 의사하고 얘기해서 의무기록사본에 다 남겨져 있으면 되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정할 때도 아직 젊으니까 호르몬이 나오니까 살려놔야겠다. 아니면은 뭐 이제 어차피 나이 다 먹고 이 기능이 저희 어머니도 난소 자궁 다 드러내셨거든요. 아이고. 방광 때문에. 근데 그럴 때는 드러내도 되는데 젊었을 때는 이제 고민을 하죠. 근데 의사들 권유도 있겠지만 그 판단을 고객도 좀 잘해야 되고 보험료 지급이 받는가 안 받는가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윤명자 이사님과 저와 같은 훌륭한 FC를 만나셔야 된다라는 맞아요. 혼자 판단하지 자랑도 좀 마시고 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전자 검사한 다음에 난소를 제거했잖아요. 네. 난소암이 예방, 길어서 예방. 지금 체중이 뭐 50kg가 안 넘는데요. 삐쩍 말라가지고 아이고. 다시 이제 좋은 일 많이 복귀하려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분은 영화배우의 삶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엄마의 삶을 선택한 거죠. 오래 살려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전 기억나는 게 탈모 치료였어요. 탈모 치료가 실손이 된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어. 그런 문의가 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실손에 보면 실손은 포괄주의예요. 뭐뭐뭐만 안 됩니다 되면 그럼 안 됩니다 외에는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안 되는 거 항목 중에 노인성 탈모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노인성 탈모가 아니면 되는 거죠. 지루성 탈모, 뭐 원형 탈모, 모두 스트레스성 다 탈모. 스트레스 탈모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의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탈모 얘기가. 그러니까 노화로 인한 자연 탈모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네. 남자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탈모,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탈모 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약 바르고 문지르고 마사지하고 맞아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뭐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한의원인데 그 약이 신통방통인데 가격도 안 비싸다. 그 저기 강원도까지 철원까지 가서 약 받아오고 뭐 그런 사람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야 그거 먹고 효과 있으면 얘기해줘. 이 하나에 한 두세 명 더 있어. 네. 맞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번 우리 기억에 남는 거 물어보시죠. 지금 여기 그 돌발성 난청 얘기도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 요즘 되게 제 고객 중에도 좀 있거든요. 제 그런 친구도 경우에는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때 이 돌발성 난청 이분은 어떤 경우였냐면 우리 왜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그 기압차 때문에 귀가 멍, 멍하고 예, 아프죠. 그 대부분은 그러고 나서 뭐 저는 침을 꿀떡 삼켜요 올라가면. 네. 그러거나 이러면 이제 거의 괜찮아지는데 이분은 내려와서도 그쪽이 계속 아팠어요. 그 여행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아팠고 그걸 한 3년간 치료를 해도 안 나았고 선생님이 이분은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 좋은 분 좀 우호적인 선생님을 만나신 것 같아. 선생님이 진단서를 비행 당시에 기압차로 인한 그런 차이로 인해서 돌발성 난청이 왔다는 확인을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 치료를 한 3년 동안 꾸준히 받으신 환자니까. 그래서 받은 케이스. 주변에서 돌발성 난청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거를 증명할 길이 참 곤란해요. 예,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협조를 해주신 케이스입니다. 돌발성 난청이 대부분 이제 제 고객도 그러지만 뇌 종양이 생겨서 그 종양,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던데 뇌 CT를 찍었더니 종양이 청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뭐 삼성, 아산 다 알아봤는데 어느 의사도 뇌 수술을 하자는 얘기를 못 해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섬세하고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귀 안 들리는 상태로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종양이 있는 상태에서. 종양이 있는 상태에서 크기만 계속 체크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사이버 나이프 뇌 쪽은 감마 나이프죠. 감마 나이프. 감마 나이프. 제 친구 와이프도 이게 좀 심해가지고 감마 나이프 수술을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들어간대요. 그 보장이 감마 나이프가 그래서 실손보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보생명께 있었는데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임상학적으로는 악성. 근데 임상학적으로 악성이면 안보험금 지급이거나 납입면제나 이런 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CI 보험일 경우 그 의사가 그걸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보 CI 보험을 납입면제 받는 거를 제가 도와준 적이 있죠. 근데 그걸 본인은 모르고 네. 있는 고객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교보 설계사님도 계신데 저한테 이렇게 해서 굳이 또 자랑드렸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더 궁금한 분들은요. 저희 50회, 51회, 52회 영업의 신 윤명자님 편 이렇게 하시면 영업의 신 검색이 되니까 유튜브에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 준비한 부분을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장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